네, 우리 몸 70% 이상이 수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이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하루 권장량이 1.5리터에서 2리터죠. 이게 다 마시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는 특히 물이 중요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면 좋을지 관동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물을 마시는 게 참 중요한 거는 잘 알지만 네. 갈증을 느껴야 사람들이 사실 물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물을 왜 먹게 되는지 이런 과정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그 갈증을 또 수분량이나 염분량을 느끼는 센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뇌하수체라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염도가 떨어지거나 수분량이 모자라면 그것을 금세 느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물이 먹고 싶다, 갈증이 느껴지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물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 특히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우리 몸의 물 중에 약 1%만 부족해도 갈증이 느껴지고요. 한 3% 부족하면 혈류량이 감소하고 5% 정도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예. 이 5%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데요. 예. 한 8% 정도 모자라면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10%를 넘게 되면 우리 몸에 순환장애나 신부전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의 뇌하수체가 민감하게 조금만 부족해도 빨리 먹어라. 당연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군요. 1%만 예. 모자라도 예. 금세 우리 몸에서는 예. 물을 마시도록 예.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제 주변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걸까? 이런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질병이 있을 때도 물을 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게 있을 아, 경우에는 혈중의 당 성분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목이 자꾸 마른 듯한 그런 증상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병이 심할 경우에 물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먹는다, 자주 먹는다고 생각이 되면 예. 당뇨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 물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더 심해지면 질병으로까지도 발전을 할 당연한 가능성이 말씀이죠. 높겠군요. 예. 물이 자꾸 모자라게 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심장이라든지 또는 예.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예. 전신적인 증상을 나타내거나 또는 전신적인 질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참 많은데요. 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죠. WHO에서 권장한 물의 양이 있어요. 네, 근데 있죠. 우리나라 사람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3분의 1밖에 예. 안 먹는다고 조사가 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얼만큼 먹으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200cc 잔으로 8잔을 먹어라라고 8잔. 권장을 합니다. 예.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2.5리터 정도 되고요. 예. 그중에서 1.5리터는 물로 섭취를 하게 되고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이 약 300cc 정도가 있습니다. 네. 또 한 1리터 정도는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물을 섭취합니다. 국을 우리가 먹을 수도 먹는 있고요. 예. 음식물에는 채소나 과일이나 또는 육류에도 다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서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외적으로 물로 먹어야 될 양은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먹어라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예. 그게 200cc 잔으로 8잔 정도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느냐를 확인해 보니까 그거의 3분의 1밖에 안 먹더라. 그래요? 예. 한 두세 잔 먹고는 이제 하루 종일 많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종이컵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만성 탈수라는 게 환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병입니까? 만성 탈수라는 것이 이제 쉬운 말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장량보다 적게 먹으면 모자라지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잘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느끼는데요. 네. 피부가 건조해졌다든지 가렵다든지 하는 증상, 그다음에 목이 자꾸 마른다든지 하는 그런 입이 마른다든지 입이 탄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네. 또 만성 피로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우리가 만성 탈수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탈수 증상에 비만도 있어요. 예, 자꾸 모자라면 다른 거라도 자꾸 먹게 되기 때문에 예. 뚱뚱해질 가능성도 높고 예.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비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물 마시기 좀 힘드니까 네. 주스 드시거나 네. 이렇게 청량음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도 괜찮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예, 괜찮은 건가요? 물로서의 기능은 합니다. 예. 하지만 커피나 예. 또는 술을 드셨을 경우에는 예. 우리 몸에서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나 술을 드셨을 때는 그거에 2배 정도의 물을 따로 더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특히 커피, 술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여기서 물을 제가 마셔야 질문 되겠군요. 하나 예. 드려볼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나서 뭐 바로 물을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지 않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식사하고 난 직후죠. 예, 물을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전 X. 전 네. 식사 후에 물 많이 먹거든요. 예. 식사 후에 물 안 드세요? 저는 전에 먹는 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좀 위가 좀 민감해서. 뭐 그런지, 이것은 예. 세모입니다. 각자의 세모예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요. 예. 물을 먹든 안 먹든 예. 사실은 우리 몸의 뭐 위장의 위 기능 또는 네. 소화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여지껏 지내왔느냐에 따라 바뀐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고민하거나 그럼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맥락에서 됩니다. 식사 네. 중간중간에도 물 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다 각자 취향에 따라 예, 먹으면 취향에 되니까. 따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소화액이 희석돼서 네네. 소화를 좀 천천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의문 때문에 사실은 물을 중간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예. 개개인에 따라서 스스로가 그렇게 계속 비슷한 행태를 해왔으면 몸도 예. 그렇게 변화돼 있기 때문에 예. 스스로한테 맞추면 됩니다. 그렇게 예. 큰 차이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물이 부족해서 지금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대로 물이 과도해서 너무 네.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07년에 뭐 재미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참기 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예, 예, 예. 이 대회에서 3시간 동안에 7.5리터의 물을 마신 여성분이 집에 가셔서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물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직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뇌 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뇌에 부종이 오게 되고 예. 뇌압이 올라가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기어이는 사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물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너무 과도하게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 여성분들 많은데 네. 이게 그럼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 아니죠. 전혀 사실 그분들은 아니죠. 예. 물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밖에 안 먹는데도 살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 물을 드시고 살찔 수 있으면 세상에 아마 그 어려운 나라들이 없을 겁니다. 물만 예. 먹어도 체중이 유지될 테니까요. 그렇군요. 사실 이 물이 칼로리가 0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에는 영양소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영양소라는 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칼로리 영양소, 즉 예.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가 예.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세 영양소라고 그래서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물에는 칼로리 영양소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미네랄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있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군요. 일단 물은 하여튼 많이 마셔야 되는데 네. 하루 8잔. 저도 계산해봤더니 뉴스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면 하루에 3잔 이상 먹기 마시기가 힘든 것 참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뭐 습관이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이 있죠. 우리가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옆에 늘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들고 다녀라. 그래서 들고 예. 다니면 자꾸 입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들고 다니지 않으시니까 멀어서 가서 먹기가 좀 네. 불편하니까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선이 가는 곳에 물을 두는 게 좋고요. 예. 또 땀을 자꾸 흘리면 갈증을 느끼게 되니까 물을 네. 자꾸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좀 흘리시는 게 좋고 예. 물을 시간을 맞춰두고 매번 그 시간에 한 잔씩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더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더 예. 많이 마셔주셔야 더 많이 합니다. 마셔야 사실은 땀으로도 이 수분 소실이 많거든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1분이면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1분이면.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 피부까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촉촉하고 계시고 싶으시면 예.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물을 좀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앵커도 좀 물 많이 마셔야 되겠군요. 네, 많이 마시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관동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